현재 일본은 아베 총리의 사퇴 발표 후 차기 총리 선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차기 총리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스가 관방장관으로 보이며 다른 후보로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으로 압축되는 상황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자민당 내 최대파 벌인 호소이파 98명, 아소파 54명, 다케시타파 54명 등의 지지로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 등 자신의 정책을 가장 잘 이어나갈 후임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집권 기간의 양적 완화, 재정 지출 등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막대한 현금을 일본 시장에 투입하는 등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베노믹스는 무리한 확대 재정 정책으로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50%를 넘어가며 일본은 전 세계 중 가장 압도적인 부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연간 경제 생산량의 1.5배에 달하였으며 이를 갚기 위해 소비세를 2%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일본 물가는 오르게 되고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유행 이전에도 경제는 이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불황에 빠져있는 상태였으며 대유행 이후 4월, 5월 대부분에 걸친 국가 비상사태는 2분기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연간 마이너스 27.8%로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침체된 경제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4천만 명을 유치하여 관광업 활성을 노렸으나 대유행으로 인하여 2020 도쿄올림픽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관광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노린 일본은 더욱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새로운 총리가 대유행이라는 도전에 응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하여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하는 등 한국과의 외교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일본의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이 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납득을 얻을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 하며 친한파적인 모습을 보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일본 총리 선거는 자민당 당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394표와 도도부현지부 연합회 대표 141표 등 총 535표로 결정되어 국회의원의 394표가 중요해진 가운데 스가 관방장관은 이미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다른 유력 후보들을 따돌리고 유력 차기 총리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현 관방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차기 총리에 도전할 것임을 밝혔으며 아베 정권을 확실히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아베 정권의 정책이었던 아베노믹스와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철회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외교는 일본 총리가 바뀌어도 지금의 냉랭한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차기 총리 선거일인 14일 이후 일본 상황을 잘 파악하고 판단하여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거대한 체스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